안녕하십니까. CNUBS 월간 뉴스 6월호로 찾아뵙게 된 아나운서 박채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지방선거는 시장과 구청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대표들은 지역의 교통체계와 교육정책, 문화사업, 복지서비스 등 우리 생활과 가까운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에 밀접한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 지역 행사와 생활 인프라 역시 지역 대표들의 정책 결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시민들이 지역사회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한 번의 선거에서 여러 직책을 동시에 선출하는 만큼 각 직책의 역할과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보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정책과 환경은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 지역의 대표와 정책,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공간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대학교가 최근 AI 기반 멀티 LLM 서비스를 도입하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멀티 LLM 서비스는 GPT, 클라우드, 제미나이 등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서비스입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자료 탐색과 글쓰기 보조, 학습 내용 정리, 아이디어 구상 등 여러 학습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제 수행이나 자료 정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 변화에 맞춘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전공과 분야에 따라서 사용하는 AI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존재하는 LLM들을 최대한 많이 공급을 하고 학생들은 이것저것 다 써보면서 나한테 맞는 게 이거구나, 이런 일에는 이런 AI가 더 적합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줘야겠다라는 결정을 해서 멀티 LLM을 일반적인 특정 LLM을 지정하지 않고 선택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AI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편 충남대학교 AI정보화본부는 멀티 LLM 서비스를 활용한 AI 챌린지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학내 구성원들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챗봇이나 AI 활용 서비스를 만들어보는 공모전입니다. 참가자는 개인 또는 1, 2인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AI 챗봇 제작 부분과 AI 활용 서비스 제작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챌린지는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대학 구성원이 직접 AI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구현해보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AI 기술이 교육과 연구, 행정 전반에 점차 도입되면서 충남대학교 역시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멀티 LLM 서비스와 AI 챌린지가 학생들의 학습 방식과 대학 내 AI 활용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날씨입니다. 기상청은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전국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덥고 습한 날이 많겠으며 특히 7월 중순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날 확률이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장마철에는 저기압의 영향이 이어지며 비가 내리는 날도 잦겠습니다. 7월 첫째 주와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가능성이 있어 호우와 침수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폭염과 장마에 모두 대비하여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예 소식입니다. JTBC와 중앙그룹을 둘러싼 소식입니다.
중앙그룹 계열사 JTBC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뒤 드라마와 예능 제작은 물론 월드컵 중계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이에 JTBC는 일부 드라마의 재정비를 제외하고 예정된 예능 녹화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6 북중미 월드컵 역시 결승전까지 차질 없이 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방송 제작과 편성에 어떤 영향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6월 28일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국제대회 2026 MSI가 개막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6개 지역의 11개의 팀이 출전하며 LCK 대표로 한화생명 e스포츠와 T1이 대전에 모인 팬들 앞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중국 리그 LPL의 BLG에서 뛰고 있는 대전 출신 원거리 딜러 바이퍼 박도현 선수도 MSI 진출권을 획득하며 고향에서 국제대회를 치르게 됐습니다. 대회 기간인 7월 3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한빛광장에서 MSI 팬 페스타도 열립니다. 티모 모자를 쓴 꿈돌이 협업 굿즈와 한빛탑 미디어 파사드 등 대전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뒀지만 이후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각각 0대1로 패했습니다. 대표팀은 1승 2패, 승점 3점으로 A조 3위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 조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32강 진출 여부는 다른 조의 경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제26회 대전광역시 장기 핀 수영대회가 오는 7월 12일 충남대학교 대덕 캠퍼스 CNU 스포렉스 수영장에서 열립니다. 대전광역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 수중핀 수영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500m 핀 수영을 비롯한 개인 단체 종목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남대학교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 문화 소식이었습니다. 아나운서 이민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영화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처럼 거창하진 않지만 각자가 사랑하는 작품을 소개하고 왜 그 작품이 각자에게 별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CNUBS 속 작은 영화축제 CIFF 충남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입니다. 영화를 잘 알아야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좋아해온 작품 하나, 누군가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었던 작품들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오늘은 3명의 패널분들이 각 세션을 맡으면서 각자 사랑하는 작품을 소개하고 그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자의 애정이 담긴 영화제 CIFF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이 페스티벌 동안 사용할 닉네임을 미리 정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영수증, 황꼴리오네, 미미 이렇게 3분이 계시네요. 각자 한 분씩 인사랑 닉네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먼저 영수증이 누구시죠? 제가 영수증이고요. 아, 네. 제가 고른 영화에서 주연으로 나오시는 배우분이 계시는데 그 배우분의 애칭이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으로 지어보았습니다. 그 배우분이 어떤 분인지는 아직 비밀인가요? 아니면? 비밀은 아닌데 네. 혹시 말씀드려도 괜찮으시다면 좀 궁금한데요. 비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황꼴리오네는 어떤 분인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어떻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소개할 영화의 주인공의 가문의 성이 꼴리오네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따서 제 성과 그 성을 따서 황꼴리오네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촬영 도중에는 꼴리오네 씨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발음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꼴리오네가 아니라 꼴레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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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못 발음하면 꼴레오네다. 잘못 발음하면 약간 이상해질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으로 미미. 네, 제가 미미이고요. 오늘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를 하는 만큼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제목을 닉네임으로 지어봤습니다.
아, 밈이라는 노래를 이제 닉네임으로 쓰신 거예요? 맞아요. 혹시 어떤 가수의 노래인지? 유라의 미. 유라.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영수증 씨하고 꼴레오네 씨하고 미미 씨하고 한번 오늘 CIFF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세션을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황꼴레오네 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세션 제목은 인간관계를 넘어 제왕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왕학이란 용어가 사실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왕화기라는 말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떤 작품을 가져오셨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갖고 온 작품은요, 데브라는 영화인데요. 영어로 하면 The Godfather. 유명하죠. 듣자마자 웅장해집니다, 마음이. 어떤 내용이냐고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은, 사실은 이제 알파치노의 그런 갱스터 영화를 좋아해서 그 사람이 가장 젊었을 적에 연기했던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뭔가? 데브다. 근데 저기 2편 나와 있는 저 포스터 보이시죠? 어떤 영화길래 저렇게 늠름한 모습을 보일까? 네, 그 관심 때문에 영화를 처음에 보게 되었고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볼 때는 저 알파치노가 맡게 된 배역인 마이클 꼴리오네에 집중하게 됩니다. 네. 근데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그의 아버지인 비토 꼴리오네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더 보게 되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 영화가 등장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이제 등장인물들 하나하나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게 되면은 영화를 정말 다채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볼수록 그 맛이 깊어지는 그런 영화군요. 사실 이 영화가 3시간짜리입니다. 그만큼 네. 앞으로의 느와르 영화에서 패러디된 장면이 너무 많아요. 사실 손에 꼽을 수가 없어요. 네네. 하지만 하나를 꼽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꼽았는데, 네. 이 마이클 꼴레오네가 처음으로 이제 살인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순수했던 청년이 이제 조직의 처음에 더러운 일에 발을 들일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정말 사실적이고 정말 냉철하고 무섭다 라는 느낌이 드는 장면입니다. 네. 네, 그러면 꼴레오네님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한번 영상으로 직접 보고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네, 장면을 보고 왔는데 확실히 꼴레오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순수한 청년이 살인을 결심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또 떠날 때 그 심리 변화가 되게 적나라하게 보이는 연기라서 되게 저도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어떠셨어요? 저요? 네. 제가 사람 총 쏘는 장면 잘 못 봐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잔인하긴 합니다. 네. 이 데브라는 영화가 마피아 보스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걸어야 하는 이런 딜레마적인 운명에 놓인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결국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불사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솔직히 이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으세요? 그저 못 지워요. 네. 사실 저걸 키우도 잡았을 것도, 사실 내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그 복수를 위해서 정말로 상대한테 총구로 들이밀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복수심에 불타올라도 남아있는 가족도 지켜야 되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내 스스로도 미래가 있는데, 하지만 그것조차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초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진정한 대부로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진정한 대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웬만해서는 마피아 보스 조직이 될 수 없다. 뭔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제가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당한 누군가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누군가의 가족인데, 네. 그렇다면 나는 내 신념은 대체 뭐지? 내가 내 가족 지키려고 남의 가족 죽이는 거는 과연 이게 옳은 신념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저라면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사람을 죽이고 불법적인 일을 해서 만약 가족을 지켰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은 과연 기뻐할까? 라는 생각. 그리고 그 추후에 오는 일들을 가족들이 분명 생각을 할 텐데
그랬다고 하면은 내가 이 가족들을 정말 구한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좀 그냥 구한다라고 행동한 게 실제로 그 의미를 가지고 또 그런 영향을 주었는가에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역설적인 거죠. 네. 확실히 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그렇죠. 가치관의 흔들림이 있는가 하면 고민 없이 저지르는 부류도 있을 거고. 전 저진다고 안 했어요. 전 저진다고 안 했어요. 전 안 했어요. 네. 전 안 했어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행위의 의미를 또 찾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첫 번째 세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바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영수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세션 제목이 눈을 가진 죄입니다. 네. 눈을 가진 게 왜 죄가 되는지는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죠. 그러면은 네. 바로 어떤 작품 가져오셨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작품은 구교환 배우님과 이옥석 감독님의 로미오 눈을 가진 죄라는 영화입니다. 일단 간단히 이게 단편 영화라서 간단히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럼 영화의 공간적 배경이 대만인가요? 네, 그 대만에 제가 알기로는 영화제를 한 번 했었는데 네네. 그 영화제를 가는 김에 영화를 촬영했다고 네 하십니다. 그럼 영화 내에서 설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만?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건 대만에 아니고 사는 그냥. 사람들의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영화 내의 설정은. 네. 그렇구나. 제가 21년도에 구교환 배우님한테 입덕을 했는데 이때 구교환 배우님 필모그래피가 정말 화려하거든요. 네. 모가디슈, DP 하고 그 전에 반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딱 들으면 다 아는 그런 필모그래피를 그래서 제가 맨날 그 나오신 영화를 맨날 봤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먼저 근데 오로지 구교환 배우님 때문에 봤다는 건 아니고요. 이옥석 감독님만의 그 약간 위트 있는 잔인한 내용을 되게 웃기게 표현을 하는 감독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감독님만의 유머랑 위트가 굉장히 잘 드러난 영화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교환 배우님이 노가다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 영상 초반에 네네. 그 막노동을 막 하세요. 네. 근데 와 너무 잘해요. 그게 정말 이 영화의 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한번 꼭 보시길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고. 네, 꼭 네. 보셨으면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 영화 댓글에서 정말 인상 깊은 댓글이 하나 있어서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 네. 얘기가 저희 질문이랑 약간 연관이 돼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댓글은 마지막에 질의응답이 다 끝나고 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꿈을 한 3년 동안 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었지만 네. 그만큼 저한테 정말 소중한 영화입니다. EX9 정말 사랑합니다. EX9 네. 구교환 배우님을 향한 엄청난 네. 팬심에서 비롯한 이런 영화였네요. 근데 그 사실 아까 말씀하신 잔인한 것들을 코믹하게 풀어내는 것들이 사실 구교환 배우만큼 잘하는 배우가 맞습니다. 있을까도 싶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약간 저도 모르게 보고 싶어지는 그런 네.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로미오 눈을 가진 죄잖아요. 네. 사실 근데 뭔가 이 영화에서는 이걸 보면 아 눈을 가진 것 그리고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로서 여겨지는 영화구나를 제목부터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화 중간에 구교환 배우님이 대사를 치시는데 네 자전거만 안 보여 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가 왠지 모르게 저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 하필 자전거인데 자전거가 안 보인다 했을까? 그리고 제목이 로미오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에서는 둘이 굉장히 순애 같은 사랑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로미오가 눈을 가진 게 죄가 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굉장히 로미오는 낭만적인 캐릭터인데 왜 이 캐릭터를 이 개똥차로 만들었을까? 영화에서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여겨진 감정인 것 같습니다. 약간 로미오 같은 캐릭터도 눈을 가지고 이것저것 보다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상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인상 깊었던 장면 영상 한번 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I'm just a dumb cunt, fucking sick and tired of it. Maybe I could front look, maybe I could buy a zip, maybe
I get fucked. 이거랑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고 했던 댓글이 이건데요. 아, 네. 뭔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분도 관객분이신데, 소정이는 이미 이별을 극복을 해가지고 여름을 지나서 겨울로 갔는데 교환 혼자서 여름에 남아가지고 덥다고 저러고 있는 거면 어떡함? 와, 이라고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영화에 정답은 없잖아요. 근데 와, 맞는 말 같아. 멋진 해석이. 멋진 해석입니다, 정말. 혼자만 그 이별한 네. 세월을 살고 있는. 네, 맞아요. 네, 가끔은 이렇게 짧지만 강렬한 단편 영화. 근데 지금 말 그대로 단편. 맞아요. 단편 영화를 보는 것도 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션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션 제목이 내가 영탑지 거북이를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 영탑지 거북이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요. 네. 거북이는 이유로 빨리 헤엄친다라는 일본 영화인데요. 아. 이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영탑지 거북이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 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네. 일단 이거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이거는 왓챠의 그 비슷한 영화 보기 추천 기능으로 떠서 네. 보게 되었는데 네. 제가 이 영화를 볼 때가 좀 가장 힘들 때였어요. 몸도 아프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좀 권태도 느끼고 남들이랑 비교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특별한 특별한 캐릭터를 그리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시각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래서 평범함이 뭐 옳고 그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삶을 바라보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를 좀 깨닫게 해준 영화라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좀 아팠던 몸이 좀 편안해졌던 기분이었어요. 네. 그쵸.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나 그런 것들 들으면 몸이 막 편안해지고 그런. 아,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작품의 줄거리가 어떻길래 제목이 거북이는 생각보다 빨리 헤엄친다인 걸까요? 눈을 예쁘게 뜨겁게 하네 헛된 품에서 꿈을 찾는 내가 어린 자국을 더듬어 저는 일단 여기 대사가 좋은 게 네. 뭔가 명언을 얘기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했잖아요. 아.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오는 정답이 있지 않은 그런 대사들인데 네. 제가 가져온 대사 한번 보시겠어요? 아빠랑 스즈메의 대화입니다. 네. 난 갑자기 사람이 찾아오는 쪽이 기쁘더라. 그래도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뭘 모르는구나 너. 내가 죽고 바로 연락이 가면 슬프잖아. 시간 좀 지나 알게 되면 그렇게는 안 슬프잖아.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구석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뭔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미미님은 여기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일단 아빠의 사랑도 느꼈고요. 네. 뭔가 이별이란 게 이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별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저는 또 갑자기 찾아오는 쪽에도 시선이 가는데요. 갑자기 찾아오는 사람은 뭔가 좀 얘기하고 찾아오는 사람보다 조금 더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반갑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비범한 영화 보고 왔고,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범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 것 같으세요? 미미님 먼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제가 느끼는 평범한 인생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지만은 그 속에 의미가 있는 딱 이 영화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물처럼 흘러가지만 그 속에도 이제 물고기가 있고 그렇죠. 돌이 있고 해조류가 있듯이 이렇게 꼴레오네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대부라는 영화처럼 피와 막 스파르 막 카탈시스와 막 뭔가가 막 터지고 막 끝내고 이런 것보다는 네. 예, 비긴 어게인처럼 약간 비긴 어게인. 음악과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으로서 내 삶을 좀 더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삶이 좀 평범한 삶이 아닐까? 음악과 함께하는 삶. 네. 아, 그렇군요.
마지막에 영수증. 일단 확실한 건 네. 교환 같은 삶은 아니고요. 그쪽도 굉장히 비범한 쪽에 속하기 때문에. 네, 고마우신 분이어서 뭔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고 그 하나를 그냥 잔잔하게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평범한 게 아닐까.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사는 삶. 뭐 다 평범한 거겠죠. 모두의 인생에 있는 부분이라면 그게 평범한 거니까. 네, 근데 오늘 소개된 세 작품이 다 다른 이야기지만 결국 모두 누군가가 오래도록 사랑해온 작품이라는 공통점을 가졌다는 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얼마나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세상에는 별별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만큼 작품을 사랑하는 이유도 또 작품을 바라보는 방식도 모두들 다를 테니까요. 이렇게 오늘도 CIFF도 여러분의 애정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CNUBS 속 작은 영화 축제 CIFF였습니다. 감사합니다.